전자랜드배 MBC 게임 스타크래프트 아마 최강전 4강전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가장 먼저 결승에 진출하는 한 선수를 가리기 위한 4강전의 첫 번째 대결 신정민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경기. 앞선 1부에서 1대1의 스코어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승엽 선수가 조금은 손쉽게 1승을 먼저 선취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해줬는데, 바로 뒤은 두 번째 경기에서 신정민 선수의 대반격 바로 1대1의 타이 스코어를 만들면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게 됐습니다. 이제 3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3차전 경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바로 승자가 결승에 먼저 선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3라운드 경기 맵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죠. 예, 마지막 남은 경기 맵은 로스트 템플 MBC 게임인데요. 신정민 선수와 한승엽 선수 두 선수 모두 지난 두 경기는 다 있고, 네. 이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해야겠죠. 네. 로스트 템플 MBC 게임 맵은 사실 워낙에 많이 치러진 경기이고, 따로 연습을 하지 않아도 두 선수가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떠나서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자존심만 너무 내세워도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기량으로 승부를 하는 아마 최강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로스트 템플 MBC 게임 버전에서의 경기, 이번 경기 승자 바로 결승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민 선수냐 아니면은 한승엽 선수냐. 긴장이 되는 상황은 이 두 선수만한 사람이 지금 이 주변에는 없겠죠?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에 선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신정민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대결 3라운드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자랜드배 MBC 게임 스타크래프트 아마 최강전에 가장 먼저 결승에 진출하는 선수를 가릴 수 있는 경기. 자, 3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저그 신정민 선수고요. 8시 쪽에 신정민, 6시에 이어서 한승엽 선수의 테란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공중으로 가까운 두 진영. 네. 자, 바로 이번에도 한 번의 정찰에 성공을 하겠는데요, 신정민 선수. 예, 코리아 팀 같은 경우는 뭐 주진철 선수라든지 또는 쟁쟁한 저글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란 유저도 많죠. 네. 소울팀 같은 경우는 저그 군단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일한 테란이 또 한승엽 선수거든요.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어서 네.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팀에 소속돼 있는 저그 유저가 한승엽 선수가 월등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플레인즈 투일이나 사실 짐레스 메모리 정글 버전이나 저그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극한의 요소들까지도 한승엽 선수는 마스터를 했을 거란 얘기죠. 네, 자, 지금 신정민 선수가 오버로드를 보여주지 않았죠? 살짝 옆으로 돌렸습니다. 자, 상대 위치까지만 파악을 하고 오버로드를 네, 봤죠. 피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바로 SCB 정찰을 통해서 바로 신정민 선수의 이제 진영을 발각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상에서의 경기라면은 오버로드가 살짝 스치고 지나가도 못 받겠지 하는 생각에 오버로드를 빼도 상대 선수가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도망가던 오버로드가 약간 민망해지죠.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는 척하고 슬쩍 인사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자, 앞마당 지역에 해처리를 건설하는데 좀 멀리 지었죠? 방해를 했습니다. 네. 한승엽 선수.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처리 타이밍을 위치가 조금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해처리 위치가 벗어났습니다만, 네. 8시 같은 경우는 앞마당 확장에 곧바로 해처리를 지음으로써 그것을 진지로 구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2시도 마찬가지고 6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렇게 해처리의 위치가 어긋나게 되면은 또 하나 해처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3해처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도 베럭스 2개를 건설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입니다. 네. 초반의 모습은 맵에 관계없이 상당히 일정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한승엽 선수의 플레이인데요. 단순한 초반 빌드이긴 하지만 저거 하나 가지고 적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SCB 편안한 마음으로 스포닝 풀이 되려는 드론, 변태 중인 모습의 드론을 공략을 해줬습니다. 초반 마린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승엽 선수. 네. 바로바로 적진으로 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3회 처리로 가죠. 네.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마린이 도달을 했는데요. 자, 먼저 완성이 된 해처리를 집중 공격을 해줍니다. 혼자 네. 공격을 하죠. 집중 공격. 자, 바로 성큼 콜로니를 준비하고 있는 크리 콜로니를 건설을 하고 있는 신정민 선수. 신정민 선수의 오버로드 한기가 한승엽 선수의 입구 언덕 쪽에 지금 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SCB나 추가 머린의 병력이 계속 그 밖으로 나왔다면은 당연히 드론들이 그 앞쪽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추가 병력이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치즈러시보다는 단순히 위험용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저글링의 움직임, SCB를 통해서 바로 보자마자 네. 병력을 뒤로 뺐습니다. 신정민. 자, 미네랄 찍은 것은 옵저버의 실수죠? 그런가요? 네. 자, 이번엔 병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정민 선수인데요. 네. 저걸린 한기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입구 쪽에 성큼 콜로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민 선수의 앞마당 확장 지역. 네. 3회 처리 체제로 출발하면서도 테크트리가 그렇게 늦지가 않습니다. 신정민 선수. 라바가 9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장 자원 채취도 빨라질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빠른 타이밍에 먼저 총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 신정민 선수인데요. 네. 언덕 쪽에 SCB 한기로 컴세 스테이션을 뿌려보지는 않아도 성큼 콜로니의 이거 초반에- 상황을 볼 수가 있네요. 초반 정찰 SCB가 아직까지 살아있군요. 네. 자, 성공가 파괴했고요. 이것은- 입구 쪽에 공략을 들어왔습니다. 신정민 예. 선수. 신정민 선수의 진영 그대로 무너지나요, 이대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땡스팀 전략이죠. 네. 자, 앞마당 지역을 그대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민 선수. 한승엽 선수 타이밍 정말 빠르네요. 자, 잠시 본진에 한눈을 파는 사이에 한승엽 선수 그대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저글링 추가로 생산이 돼서 이제 방어에 나설 채비를 해야 하는 신정민 선수. 그렇지만 모여있는 마린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려보자면 본진 아카데미 건설이 되고 스팀팩이 절반 정도 업그레이드 됐을 때 일단 진출을 해서 메딕과 함께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그 머린들이 그냥 나가는 경우라면 단순한 견제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적어들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메딕까지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승엽 선수의 공격. 게다가 또 추가 병력 마린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고요. 파이어백까지 중요한 거는 뒤따르고 있습니다. 3회 처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앞마당 무너지고 마는데요. 해처리 2개가 파괴됐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차근차근 앞마당부터 초토화시키면서 본진 안쪽을 향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초반에 공격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신정민 네. 선수. 한승엽 선수는 초반부터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네요. 본진을 네. 보시면 SCB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네, 자, 드론이 일할 때가 아니죠. 이제 본진 입구까지 들어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의 병력입니다. 파이어백까지 같이 왔을 경우라면은 결승 진출자가 가려지는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대로 본진 안쪽에 드론과 소수 저글링 그대로 그냥 녹아버리는 GG 선언 하고 맙니다. 자, 한승엽 선수의 총 공세, 신정민 선수의 GG 선언, 한승엽 선수가 첫 번째 결승 진출자로 선택이 됩니다. 네. 자, 한승엽 선수가 지금 썼던 그 전략이 방송 용어상으로 사실 적합한 용어가 나오질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땡스팀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단순히 메딕 없이 머린만 가지고 스팀팩 업그레이드가 완료됨과 동시에 들어가는 것인데 3회치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테크트리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앞마당 지역에 성 콜로니 건설을 했을 때 메딕과 함께 같이 진출하는 것을 봤다면 추가성 콜로니를 당연히 지었겠죠. 그리고 네. 라바 아웃에서 추가 저글링 생산도 당연히 이어졌겠고요. 하지만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신정민 선수는 사실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초반에 두 번의 경기에서는 거의 비슷한 테크트리를 보여주면서 네. 이번에도 아카데미 이후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8시죠.
처음에 아예 이 두 개의 마린을 보내서 약간의 이 상대에게 혼선을 줬던 것도 작전이 아니었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이제 와서는 듭니다. 하지만 자, 그 혼선도 신정민 선수가 알아채면서 사실 그 신정민 선수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드론들이 섣불리 앞마당 쪽으로 나가질 않고 처음 생산했던 저글링으로 안정적으로 방어낸 후에 안정적으로 추가 그 앞마당 확충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와중에 머린들이 들이닥친 거거든요. 네. 자, 한승엽 선수의 승리, 3라운드의 승리로 경기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 자, 한승엽 선수, 조금은 어렵게 이 결승에 진출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한데요. 자, 어떤 이 작전을 활용을 해서 허허실실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결승에 진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4강전 첫 번째 경기의 승자 한승엽 선수, 이제 다음 주에 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멋진 경기의 모습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이제 또 하나의 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4강전의 제2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자랜드배 MBC 게임 스타크래프트 아마추어 강전 4강전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강전의 두 번째 대결, 앞서 현승엽 선수와 신정민 선수의 대결에 뒤이어서 또 하나의 4강전 경기, 박정길 선수와 이현승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승엽 선수가 결승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의 승자가 이제 결승에서 맞붙게 돼 있고, 패자는 3, 4위전에서 신정민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박정길 선수와 이현승 선수, 앞서 경기에서는 테란과 저그와의 대결이었는데 이번에는 프로토스와 랜덤과의 대결입니다. 자, 이현승 선수가 어떤 종족을 선택을 했을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이현승 선수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적으로 박정길 선수를 상대한다고 하고요. 네. 박정길 선수는 테라트론 아이디를 쓰고 있고, 그리고 POS 팀 소속의 준프로 게이머입니다. 그리고 이현승 선수는 삼성전자 칸에 소속이 돼 있고요. 꼰이라는 참 재미있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기존의 프로토스 중심의 랜덤 플레이어가 소개해드렸던 것에 비해서 적으로 플레이하는 그 경기가 유독 많습니다. 이현승 선수. 네. 이 기회에 적으로 굳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적으로서 좋은 성적을 많이 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자신의 주종적으로 삼아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네. 자, 두 선수의 경기 역시 3전 2선 승제로 경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1라운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1라운드 경기 맵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죠? 1라운드 경기 맵 플레인즈 투일 데저트 버전입니다. 일단 네. 이 맵에서 가로나 세로가 걸렸을 때는 박정길 선수의 초반 하드코어 푸시. 지난 그 이현승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해처리를 먼저 짓는다기보다는 해처리를 본진에 짓고, 그리고 저글링을 통해서 공방을 했던 것에 비해서 그런 이현승 선수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분명히 초반 하드코어 푸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대각선상에 위치해 있을 때에는 역시 뭐 원게이트 커세어라든지의 어떤 견제 방법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주도권은 박정기 선수가 쥐고 있다도 과언이 아니죠. 네. 자, 앞서 결승에 먼저 선착을 한 현승엽 선수도 그랬습니다. 먼저 1라운드를 따낸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성적으로 다음 관문으로 진출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요. 자, 박정길 선수와 이현승 선수의 대결. 먼저 어느 선수가 1승을 따낸 상황에서 2라운드와 그리고 3라운드까지 갈지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을지, 두 선수의 1라운드 1차전 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정길 선수와 이현승 선수의 대결입니다. 먼저 저그의 진영 플레인즈 투일 데저트 버전의 5시 쪽에 이현승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자, 박정길 선수 위쪽에 위치를 했네요. 1시 쪽에서 프로토스로 경기를 갖겠습니다. 앞서 결승전의 1라운드와 마찬가지 위치에 양 선수가 포진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네. 선수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앞마당 확장이 언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언덕 밑에 해처리를 짓고 그 다음에 본진의 스포닝풀을 짓고 하는 식의 전형적인 로스트 템플 플레이가 이 플레인즈 투일에서는 플레이가 참 어렵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7시 쪽에 박정길 선수가 위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초반에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질럿에 의한 견제가 물론 요즘에는 원게이트로 플레이하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드코어 질럿 푸시는 전형적인 저그에게서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네. 자, 4강에 진출에 성공했던 4명의 선수. 현승엽, 신정민, 지금 보시는 2명의 선수, 박정길, 이현승 모두 다 프로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확실하게 준프로 자격도 부여받았고 이번 대회를 준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결승까지 가고 우승까지 하고 싶은 것이 이 선수들의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자신의 팀, 이 소속되어 있는 팀의 명예도 함께 생각을 해서 경기에 임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POS 팀이라고 한다면 이훈재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팀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에도 우승을 한다면 한몫 단단히 하겠죠. 이현승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칸이라는 자신의 팀 이름을 걸고 4강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난 8강전 경기, 16강전 경기와는 그 경기의 무게가 좀 틀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팀 리그나 팀전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선수가 어느 팀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야기만 그 팀 이름만 듣더라도 그 선수의 어느 정도 기량이라든가 플레이 스타일을 짐작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POS 팀의 박정길 선수와 삼성칸 소속의 이현승 선수가 팀의 자존심도 함께 내걸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2승을 따내야지만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4강전의 두 번째 대결 1라운드 경기인데요. 역시 박정길 선수는 그 하드코어 질러너시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의외로 정찰을 쭉 돌아보니까 가장 먼 대각선도 아니고 가로도 아니고 세로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현승 선수가 기존에 플레이했던 건 달리 10드론으로 본진 투의 처리를 하고 있네요. 네. 자, 게이트웨이가 모두 완성이 됐겠죠? 네. 초반부터 저글링을 생산하는 그 타이밍, 계속적으로 저글링만을 생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생산해왔던 저글링이 한번 그 러쉬를 나온 박정길 선수의 질럿을 압도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확장 타임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본진의 트윈 회처리가 완성이 되어 있는 이현승 선수 랜덤, 오늘은 저그를 선택을 네. 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랜덤이라고 해서 랜덤 자체로 경기에 돌입을 해서 종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경기 전에 자신의 종족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특정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그런 네. 의미로 랜덤 유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렇죠. 완벽한 뭐 랜덤을 선택을 해서 랜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마지막 랜덤 유저다라고 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자, 전략적으로 주종족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게 맞는 말 같네요. 이현승 선수가 저글링으로 따로 러시를 가지 않는 것도 지금 박정길 선수의 진영을 보시면은 진출을 하기 위해서 투게이트 웨이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수비 위주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투게이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자, 스타게이트를 워프시키는 박정길 선수입니다. 먼저 그러면서도 저글링이 테크트리를 빨리 뛰는데요. 올리고 있죠. 네. 자, 앞마당 지역에 해처리 건설을 하고 있고요. 입구 지역은 질럿을 통해서 봉쇄를 해놓고 있는 박정길. 네. 자, 1차 저글링이 서서히 도달할 타이밍이 되어 오는데, 뒤로 빼고 있네요. 이현승 선수. 자, 다시 한번 중앙에서 무력 시위 정도로 볼까요? 네. 자, 아래쪽에 빠져있던 저글링까지 같이 가세를 해서 위쪽으로. 글쎄요, 안쪽으로 넥서스 주변에 있는 로보틱스 퍼실리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지금. 자, 홀딩을 해놨나요? 지금 질럿이 멈춰서 있기 때문에. 네. 움직이게 되면은 안쪽으로 저글링을 난입을 허용하게 되죠. 네. 드래곤 한두 기 정도는 생산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마당 지역은 아직까지 해처리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본진 안에 히드라 리스크 대안을 건설을 하고 있는 네. 이현승 선수. 스타게이트까지는 오버로드 시야에 들어온 것 같고요. 네, 자, 커세어, 첫 번째 커세어 생산이 되자마자 바로 이현승 선수의 진영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있죠. 입구를 네. 지키는 질럿. 만약에 오버로드가 스타게이트를 보질 않았다면 앞마당 해처리를 건설을 하고 그 해처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드론을 생산했겠죠. 평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금 히드라리스 된 타이밍을 좀 더 빨리 앞당긴 겁니다. 그럼 로스트 템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찰을 했을 때 빠른 컷을 노리고 있다면은 에볼루션 챔버를 짓고 스포 콜론이 올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저그 유저들은 히드라리스 덴을 더 빨리 짓거든요. 네.
자, 이현승 선수가 지금 병력을 조금 더 보충을 했나요? 다시 한번 입구 쪽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다면 저그가 플레이할 수 있는 요소들, 레어를 올리고 그리고 스파이어를 올린다든지 하는 플레이는 자, 생각하기가 막아내면서 저걸 힘들다는 하나 얘기죠. 둘씩 우선 들어가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자, 입구 안쪽으로 들어가서 프로브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현승 선수. 자, 입구가 열리기는 열렸는데요. 프로브를 얼마나 잡아낼지요. 네. 자, 세시 지역의 확장을 시도하는 건가요? 프로브를 하나 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저울링 난입을 통해서 구석 쪽에 있는 서포트 베이까지 네.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서포트요. 로보틱 서포트. 프로브는 그렇게 많이 잡아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현승 선수로 하여금 대비가 되겠죠. 자, 이현승 선수의 진영. 앞마당 확장 지역도 방어 준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짓지 않을 본진의 크리 콜로니. 자, 허세를 통해서 네. 진영 내부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박정길 선수. 아직까지 오버로드 하나도 못 잡았군요. 그렇죠. 네. 성큰 콜로니를 무시한 채 드론을 잡기 위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플레이는 이현승 선수가 사실 저 리버 대비를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따로 테크트리를 이현승 선수가 올리기 전에 박정길 선수는 리버와 함께 그리고 정면에서 뚫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리버가 하나 더 생산이 됐죠. 박정길 선수. 네. 자, 셔틀과 세시 지역의 넥서스는 아직까지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레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박정희 선수로서는 일단은 안심이죠. 자, 캐논을 활용해서 방어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고요. 길목의 언덕 위쪽에 캐논을 워프시킵니다. 자, 세시 지역 이제 서서히 활성화가 돼 나가겠죠. 자, 프로브를 이동시키고 있는 박정길 선수. 일단 출발은 좋죠. 안정적으로 섬 확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일단 그것이 첫 번째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상당히 꼼꼼하게 방어 준비를 갖춰놨습니다. 동시에 두 군데를 가져가네요. 네, 두 번째 섬의 확장이죠. 12시 있죠. 박정일 선수 스파이어 태클을 타고 있는 이현승 선수입니다. 애시당초 자신의 앞마당은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글링 한 개를 통해서 언덕 쪽에 그 포통 캐논 두 개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언덕 쪽에 먼저 확장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변수죠. 자, 병력이 상당히 많이 네.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승 선수의 진영. 자, 히드라 리스크와 저글링 전연을 가다놓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어디 확장을 했나 멀티 체킹도 꼼꼼히 잊지 않고 해주고 있는 이현승 선수. 그렇지만 12시와 3시 섬에 확장을 했으리라고는 아직까지는 예상을 그렇죠. 못했습니다. 셔틀이 나와 있다면 네. 어느 정도는 생각할 법도 하지만 그 로보틱 서포트를 봤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부담이 되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리버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초반에 이 허세어 한 기로 네. 오버로드 하나 정도밖에 잡아주지를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섬 지역이 조금은 오랫동안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드론이 잡히거나 한다면은 그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 활성화도 문제거니와 일단 셔틀을 쫓아다니느라 히드라리스크들이 바깥쪽으로 진출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계속 떠나지를 못하고 본진 쪽에서 리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수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12시와 3시에 네. 그거를 박정길 선수가 지금 역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캐논과 하이템플러로 방어 준비까지도 갖춰놨습니다. 박정길 선수. 자신이 준비한 전략대로 차근차근 잘 꾸려 나가는 네. 듯한 느낌이에요. 자, 뮤탈리스크 생산이 돼 나온 이현승 선수. 야, 이 정도 뮤탈리스크라면 이제 수비를 떠나서 러시를 갈 법도 하죠. 네, 자, 세시 지역에는 캐논을 하나 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섬확장 쪽에 포통 캐논이 다량 건설이 되고 게이트웨이까지 건설이 되고 그리고 하이템포로까지 나온 상황이라면은 자, 세시, 이미 예. 파악을 하고 있었나요? 자, 뮤탈리스크 초반에 생산돼, 그렇지만 사이언스톰으로 막아냅니다. 이거 뭡니까? 자, 뮤탈리스크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자, 뮤탈리스크 피해 이후에 깨졌던 캐논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있고요. 네. 자, 그 많던 뮤탈리스크가 2기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하이템플러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네. 박정길 선수. 박정일 선수는 일단 자원전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서포트를 보여줌으로써 리버에 대한 수비를 하게끔 하고 안정적으로 3확장을 가져가는 이런 그 스토리 자체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라면 순식간에 대단한 또 건데요. 게이트웨이 4개를 워프시킵니다. 박정길. 5개네요. 이렇게 되면 이현승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현승 선수의 진영. 다른 지역 8시 쪽의 확장을 앞마당과 스타팅 포인트에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자, 이현승 선수 3시 지역 공략에는 이미 한번 실패를 했고요. 네. 따로 오버로드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3확장을 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이현승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12시 지역을 한번 노려보나요, 네. 이번에는? 왜냐하면 확장 2개를 동시에 허용한 셈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확장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했다가 그것을 잃기라도 한다면 네. 나중에 치고 나오는 그 본진에서 나오는 병력을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안 나옵니다. 뮤탈리스크로 그걸 조심해야 12시 지역을 한번 공략을 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자, 푸른 점들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사이오닉 스톰에 의해서 다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는 박정길 선수의 방어 라인. 네, 저 스콜지에 의해서 셔틀이 잡히지 않는 한, 누가 누구에게 지금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대규모 교전을 두 선수가 모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게이트웨이 숫자 상당히 많습니다. 멀티 3시 확장 지역에도 방어용 게이트웨이가 한 개 워프되는 모습이 잠시 보였었는데, 자, 이현승 선수 오늘은 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퀸즈네스트를 건설하고 있는 이현승. 네. 자, 중앙 쪽에서 병력의 이동이 보이는데요. 자, 10시 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양 선수의 병력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네. 질럿 드래곤의 숫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으로 승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글링과 히드라리스크 그리고 뮤탈리스크만으로는 힘듭니다. 이러다간 정확하게 중앙에서 양 선수가 만날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히 물량으로 맞붙어서는 안 돼요. 자, 하늘을 커서요. 질럿과 하이템플러가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데, 사방에서 포위하는 식으로 공격하지 네. 않는 한 이현승 선수가 지금은 힘들다고 볼 수 자, 있네요. 먼저 왼쪽으로 깊숙이 돌면서 양 선수의 주력이죠, 이게. 그렇죠. 자, 부대가 만나기 시작합니다. 셔틀. 리버 위치 좋지 않아요. 자, 리버 사인 스톰이 뿌려집니다. 그렇지만 리버는 바로 잡힐 듯 보이고요. 자, 네. 병력 피해 서로 양 선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자, 리버의 위치가 질럿이 좋지 아래쪽에 못했죠? 살아서, 자, 리버는 모두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던 이현승 선수의 병력이 꽤 많이 줄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스톰에 의해서 피해를 네. 입고 있는 이현승 선수. 리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면 더 피해가 컸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박정길 선수의 본진영, 추가로 질럿이 생산이 돼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 아래쪽에 확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온 애 숫자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방어 준비가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어차피 애시당초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유닛을 통해서 방어를 하겠다는 의도였겠지만요. 네. 지금으로서는 러커와 성큰 콜로니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어느새 있겠네요. 앞마당 언덕 지역에도 확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질럿 숫자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박정길 선수. 자, 8시 지역에 앞마당 언덕을 공략을 하는데요. 이 박정길 선수의 병력 먼저 질럿이 앞서 들어갔고요. 자, 뒤쪽에 저글링과 히드라리스크 방어 라인, 그렇지만 아콘까지 함께 제동을 했습니다. 박정길. 자, 사이언스톰 하이템플러 뒤에서 왔어요. 뒤쪽으로 포위 공격을 들어왔군요. 이렇게 되면 확장은 뺏겼다고 봐야죠. 자, 확장 하나를 그냥 내주면서 여기 뚫리면서 8시 스타트 포인트까지 위험해지는데요. 네. 자, 성큰 콜론이 너무나 힘없이 파괴를 버리고 맙니다. 프로토스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확장 2개를 가져갔을 때 이제는 앞마당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3개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자원을 바탕으로 나오는 그 유닛의 양을 저그가 받아내기는 좀 힘들죠. 자, 추가로 생산되는 질럿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자, 그 예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박정규 선수의 유닛들. 자, 이거는 너무 낮게로 들어왔죠? 자, 그에 추가로 병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8시 스타팅 포인트 우선 드론부터 잡아주고요. 자, 하나씩 지금으로는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질럿 상당히 엄청 많습니다. 네. 질럿을 부대 단위로 몰고 다녀요. 자, 서플 콜론이 순식간에 역시 이 지역도 사라지는데요. 네. 자, 8시 스타팅 포인트까지 방어 준비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러커 하나 왜 놀고 있죠? 러커가 나와도 문제입니다. 이 정도 질럿이라면요. 자, 러커 하나에 질럿이 저렇게 많이 달라붙고 순식간에 정리가 됩니다. 자, 회심의 일격, 반격의 드랍이 아닐까 싶었는데, 자, 어느 쪽을 향할까요? 3시 확장, 섬지역부터 먼저 공략을 시작합니다. 자, 이현승 선수. 굳이 자, 안쪽으로까지 파고들 필요는 저글링 없습니다. 사이니스톰이 뿌려지는 가운데, 자, 캐논 순식간에 터지고 네.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상황이 이곳에서 이제 반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이템플러 때문에 안쪽으로는 드랍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위험할 뻔했어요. 네. 자,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우선 프로보 모두 잡아줬고요. 자, 이제 건물 정리. 자, 그렇지만 위험한 것은 지금 이현승 선수가 본진과 앞마당 멀티적. 자, GG 나오고 네. 마는군요. 자, 이현승 선수. 자, 지금 마지막 공격을 감행을 해봤습니다만 1라운드는 GG를 선언하면서 네. 상대 박정규 선수에게 내주게 됐습니다. 이현승 선수가 마지막에 그 오버로드 드랍을 통해서 3시 확장을 견제하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좀 일찍 나왔더라면 경기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박정길 선수의 동시에 가져가는 그 두 개의 선멀티를 통해서 많이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초반부터 이 섬 지역에 대해서 상대가 관찰의 눈을 갖지 못하도록 했던 박정규 선수의 초반 전략의 승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박정규 선수와 이현승 선수가 펼치고 있는 4강전의 두 번째 대결 1라운드는 이렇게 박정규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선수의 2라운드 대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2라운드 대결 어떤 경기 맵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까? 네, 2라운드 대결은 짐미네러스 메모리 정글 버전이고요. 네, 짐미네러스 메모리 정글 버전. 이 나라의 9덩이기 때문에 질럿과 저글링의 승부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초반부터 이어지는 그 질럿의 견제도 물론 엿볼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앞마당에 가스가 없다는 점은 원게이트 웨이보다도 투게이트에 이어지는 그 앞마당 확장,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가스 확장, 그것을 또 저가 어떻게 견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라면 관건이랄 수가 있겠네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1라운드에서 승리한 선수가 좋은 결과를 많이 얻었거든요. 네. 자, 이현승 선수 그런 징크스를 깨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을 겁니다. 자, 박정규 선수는 바로 여기에서 2대 0의 스코어로 빠르게 결승에 진출하고 싶은 소망이 있을 텐데요. 자, 박정규 선수와 이현승 선수의 2라운드 대결 과연 어느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 3라운드까지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진출자가 나올 것인지 지금부터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 버전에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4강 두 번째 대결의 2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3시 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현승 선수 이번에도 역시 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자, 박정길 선수의 프로토스가 6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 이현승 선수의 경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본진의 해처리를 짓고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저글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비와 공격을 해준 후에 확장, 이런 식의 스토리가 사실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 가장 딱 맞는 플레이로도 볼 수가 있겠죠. 본진 자원만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의 유닛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요 위치 저그와 6시 프로토스, 저그가 돌파당하는 모습이 네. 떠오르거든요. 평소보다 한 네. 타이밍 빠른 확장이나 또는 그 확장을 견제한다거나 하는 식의 그 승부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맵이라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박정길 선수가
플레인즈 투일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섣불리 러쉬를 가지 않고 그 안정적으로 테크트를 올린 후에 동시에 서막장 2개를 가져가는 맵의 구조를 적절히 살린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플레이 해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박정길 선수 프로브를 활용해서 앞에 프로브 양쪽으로 정찰을 가나요? 지금 네. 2기가 밖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위쪽으로 오버로드가 6시 쪽을 살피고 있는 이현승 선수고요. 자, 프로브 하나는 10시 쪽으로 가겠죠? 네. 네, 아무래도 해처리 하나를 먼저 확장해 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 봤죠? 움직임을 봤습니다. 네. 그럴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마당 해처리를 먼저 짓지 못하도록 견제를 위해서 프로브 일찍 보냈어요. 바로 이런 거죠. 자, 앞마당으로 내려앉는 드론인데 마주치면서 안쪽 진영까지 정찰에 성공을 하고 있죠. 해처리를 짓게 냅두네요. 자, 앞마당에 해처리를 건설하고 있는 이현승 선수고요. 네. 자, 본진 안쪽 오버로드가 정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6로로 드론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 상황. 역시 두 번째 게이트웨이가 워프 중에 있습니다. 프로브 한 개를 통해서 본진 쪽에 스포닝풀을 짓는 타이밍을 일단 늦추는데 성공을 했다면 안전 질러러시를 가는데 도움이 꽤 되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포닝풀 건설 중에 있는 이현승 선수의 진영. 일단 질러 한 개는 나왔거든요. 자, 나오자마자 부지런히 적진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2개 이후에 다른 별다른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요. 가스 없다라는 여기에 또 가스러시를 감행을 하는데요. 자, 적진의 익스트랙터를 건설하고 있는 이현승 선수. 네. 일단 가스러시 익스트랙터 러시를 통해서 태클을 올리는 것은 방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생산했던 질럿들이 하드코어 러시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건설 중인 익스트랙터를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만약에 질럿 러시에서 무너진다면 게스러시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겠죠. 자, 앞마당 지역 잠시 찔러봤습니다만 본진 안쪽으로 돌아가나요? 자, 프로보 함께 다시 한번 적진 앞마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프로브를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네요. 박정기 선수. 자, 성큰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만 이미 저글링이 생산이 돼 나오는 체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질럿을 생산하면서 그리고 정글링을 생산하면서 두 선수 모두 유닛을 생산하면서 태클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만큼 딜러 숫자가 보강이 됐죠. 본진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괴됩니다. 자, 익스트랙터 파괴시키면서 자신의 어시밀레이터를 워프시키고 있는 박정길 선수.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 성큰 콜로니로 우선 질럿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는 이현승 선수인데요. 질럿을 꾸준히 추가해주고 있는 박정길 선수입니다. 가스 없는 상황에서의 경기 이현승.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저글링을 생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단순히 썬큰 콜로니만 수비하려 했다가는 썬큰 콜로니 무시한 채 본진은 올라가면 그만이거든요. 네, 점점 숫자가 늘고 있죠. 네. 친절하게 7개의 질럿과 프로브를 하나씩 다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처리를 본진 안쪽에 들리고 있는 이현승 선수. 이제 익스트랙터를 본진에 건설을 합니다. 글쎄요, 이현승 선수는 일단 저 질럿들 러시를 들어온다는 전제의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자, 이현승 선수는 앞마당 지역 방어 라인 성큰 3개와 저글링. 자, 박정기 선수가 다음 수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뒤쪽에 시터드 로버 아둔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오리지널 질럿 템플러죠. 네. 자, 3시 지역의 멀티 체킹이었나요? 계속적으로 드론을 생산해서 앞마당을 활성화시키는 이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드론을 생산한 타이밍이 길어지면 길수록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완전히 줄을 맞춰서 세워놓는데요. 네. 자, 앞마당 지역에 넥서스 워크하면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박정길. 이 정도 숫자라면은 한번 들어갈 법도 합니다.
자, 뒤쪽에 꾸준히 질럿의 움직임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템플러 아카이브 워프 시키고 있고요. 자, 히드라 리스크덴을 성큰 앞쪽에 가드처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자,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현승 선수도 다른데 그렇게 마음 편히 한눈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생산하는 유닛들이 네, 자, 지금은 프로브 하나를 슬쩍 넣어봤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저글링이네요. 앞마당 방어 라인 4D를 4D 워프가 완료가 됩니다. 박정규 선수. 네, 프로브는 앞마당 쪽에 뿌려주는 프로브고요. 넥서스가 완료가 되기 일보 직전. 단순히 이현승 선수의 저글링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질럿을 일렬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일단 질럿을 세워놓음으로써 언제든지 러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도 있고요. 상당히 부담스럽겠는데요. 부담이 많이 되죠. 평소 같으면은 더 저글링 드론들을 많이 생산을 해서 빨리빨리 미네랄을 모아서 3시 그리고 뭐 다른 적의 가스 확장을 동시에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지금 저글링을 많이 생산했습니다만은 일단 적의 도움이 될 수 자, 있어요. 먼저 돌파 시도하나요? 자, 이현수 선수가 먼저 저글링으로 돌파를 진작에 시도합니다. 스피드업이 됐네요. 자, 돼 있는 상황에서 공격으로 안 들어갔고 하나의 질럿은 잡아냈고요. 본진의 템플러 아카이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 아콘을 만들고 있는 박정규 선수 우선 네. 병력을 전부 다 자신의 진영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마당 쪽에 방어 라인으로 포토캐논 2개 완료가 돼 있겠죠. 2개에서 추가로 하나를 더 워프를 시키고 있고 아콘까지 게이트웨이까지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력 유닛이 저글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3시의 확장을 위한 드론을 한 기를 네. 보내놓고 있는 이현승 선수. 여기서부터는 확장 싸움입니다. 이영순 선수는 플레인즈 투일에서 그 러커가 늦게 나옴으로써 질럿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2번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파 시도합니다. 박정민 선수 질럿과 저글링과의 교전인데요. 아콘 너무 뒤로만 피하나요? 네, 아콘이 잘 싸우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질럿 저글링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만 뒤쪽에 히드라 리스크의 지원 사격. 네. 자, 우선 방어 라인을 돌파합니다. 자, 이현승 선수의 진영 드론들은 팡팡 놀고 있고 네. 또 드론을 생산했네요. 이제 앞서만큼의 저글링의 숫자를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우선 그렇죠. 3시 지역으로 공격을 들어가나요? 12시 쪽에 확장 하나 시도하고 있고 3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드론 생산한 타이밍이 저거 있으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신은 게이트웨이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네. 박정길 선수의 진영. 굳이 캐논과 예를 들어보자면은 드론을 생산할 자원까지도 아껴서 유닛을 생산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홍진호 선수처럼요. 멀티 파괴를 우선 목표로 삼은 듯이 네. 보이는데요. 박정길 선수는. 박정길 선수 지금 1승을 먼저 해서 1대0의 상황이기 때문에 모험수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한 경기만으로 결승 진출을 따내야겠죠. 네. 자, 12시 지역의 2개의 확장이 동시에 네. 확장을 진행 동반하지 중인데 않은 채 단순히 힘싸움만 몰고 갔을 때에는 그 질럿이 밀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질럿 하이테플러 대동하면서 아홍과 함께 12시 쪽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 박정길 선수는 그런 의도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자, 박정길 선수의 12시 정벌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 병력을 잡아주면 영러시도 가능한데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렇죠. 양분이 됐습니다. 자, 양쪽으로 뒤로 빼고 있는 박정길 선수. 무방비 상태의 해철이 먼저 가격을 해줍니다. 예. 이현승 선수의 지금 가장 안 좋은 부분은 유닛이 동반되지 않은 채 단순한 몰래 멀티 형식으로 확장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러 들어간 박정길 선수의 병력을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
자, 위쪽에서 내려오던 박정희 선수의 병력 우선 러커의 공격을 받고요. 아래쪽에는 또 저글링의 공격. 자, 뒤로 물러나고 있고. 자, 정면 대결 승부수를 던지나요, 여기서? 자, 다시 뒤로 뺍니다. 아래쪽에 병력이 또 있죠. 병력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걸 무시한 채 플레이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자, 박정희 선수 후속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글링을 우선은 자, 피해 없이 공격을 해냅니다. 안쪽에서 포위하고 있어요. 9시 쪽에 또 하나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박정규 선수. 자, 위쪽 확장의 성공 여부가 네. 경기 승패를 가늠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럿이 저렇게 많다면 상대가 옵저버가 없다고 해도 분명 부담이 되죠. 구석에다 가둬두고 러커로 때려주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포위당하고 마는데 박정규 선수의 질럿 부대. 자, 나뉘어져서 포위 공격만 받으면서 이제 자신의 진영 쪽으로 후퇴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산이 됐기 때문에 한쪽을 노린 거죠. 네, 그 타이밍에 우선 방어 병력이 비어있는 12시 지역을 1시 쪽에 위치한, 오른쪽에 위치한 12시 지역을 공략을 해주고 있습니다. 6시 쪽에 확장을 했나요? 네, 9시 지역 확장을 공략을 하러 왔군요. 이현승 선수. 자, 캐논으로 방어 라인 구성. 자, 마찬가지로 자, 아콩과 박정규 선수 병력들이 네. 한시 쪽을 치러 갔던 병력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자, 러커와 히드라리스크 주력으로 9시 박정규 선수의 멀티 지역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방어 병력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포토캔을 깨지면 러커는 못 보죠. 자, 질럿만으로 막아낼 수 없는 상황. 네, 굳이 병력을 피해서 본진 쪽으로 도망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12시 지역 공략, 실패한 게 아니었군요. 우선 질럿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래도 좀 많은 숫자의 병력을 잃었죠. 네. 자, 서로 멀티 하나씩을 맞바꾸는 그런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장을 바꾸는 식의 소모전은 이현승 선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자, 뒤늦게 또 정벌을 위한 아fon과 질럿 하이템플러 부대. 공이 지켜냈어요. 그리고 네. 자, 파괴되지 않았다면은, 저 러커 빨리 잡아줘야 되겠죠? 자, 파괴되지 않았으면은, 이현승 선수만 12시 지역의 확장을 파괴를 당했습니다. 단순히 앞마당 확장만 있을 때는 유닛의 양은 지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유닛의 질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현승 선수의 본 진영, 네, 이어서 앞마당 지역과, 요즘 들어서 캐논을 아끼지 않고 지어주는 선수가 상당히 많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어차피 하이브를 가야 되거든요. 자, 위쪽에 있던 이현승 선수의 멀티를 모두 다 정리를 마무리를 네. 지었고요. 자신의 멀티를 지키면서 이제는 앞마당 지역과 본진영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또 3시에 확장을 하고 있는 이현승 게스 선수. 확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럿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도움이 되지만 하이브가 아닌 상태에서의 저글링은 쌓여봤자 별 도움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질럿 하나 끝까지 남아서 12시를 초토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자, 옵저버 2를 대동해서 하이템플러와 함께 우선 이건 너무 본진에 위험한 대한 순간이에요. 공격입니다. 자, 사인스톰을 뿌리고 있죠. 자, 위아래 그대로 적중하고 예. 있는, 자, 스톰에 의해서 병력 피해 상당합니다. 스톰 때문에 저글링이 별 위력을 발휘를 못하고 네, 있어요. 자, 방어라인 그대로 무너지면서 서브콜로니 쪽으로, 게다가 드론까지 사냥을 해주고 있는 박정규 선수. 네, 질럿 정말 파워가 넘칩니다. 자, 순식간에 타워 무너지면서 그대로 한마다 지지 선언을 하고 맙니다. 자, 박정길 선수, 이현승 선수에게 지지를 받아냄으로써, 자, 경기 스코어 2대 0으로 박정길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이현승 선수는 프로토스 중심의 플레이어지만 적으로 프로토스를 상대하는데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적으로 선택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것을 무색하게끔 만든 박정길 선수의 플레이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박정길 선수의 추가 확장 그리고 유닛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현승 선수의 확장이 좀 무리수가 있었다 싶습니다. 네. 자, 박정길 선수 깔끔하게 2대 0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결승에 진출하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현승엽 선수와 박정길 한승엽 선수. 선수죠. 네. 한승엽 선수요. 네. 네, 제가 잠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자, 두 선수의 다음 주 결승 어떤 양상을 예상을 해볼 수가 일단 있을까요? 테란 대 프로토스라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좀 장기전으로 가겠네요.
결승전도요. 자, 저그를 선택을 했던 신정민 선수와 랜덤으로서 저그를 선택한 이현수 선수가 모두 다 패배를 하면서 3, 4위전은 또 저그전이 됐어요. 네. 근데 하지만 그 신정민 선수가 저거기 때문에 이현승 선수가 저그를 상대로 저그를 할 리는 없거든요. 네. 네. 자, 다음 주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다음 주로 저희 아마 최강전이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아마추어 최강자의 자리에는 어느 선수가 오르게 될 것인지, 또 2, 3, 4위는 어느 선수가 될 것인지, 다음 주에도 많은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 이 현장에서의 관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는 모두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누구나 기대할 수밖에 없는 순서, 네. 프로게이머 시범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프로게이머 시범 경기, 바로 이 아마 최강전에 자주 등장을 해요. GO팀 선수들이 오늘 또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프로게이머 시범 경기는 잠시 뒤에 여러분께